이게 지금 한 명이 걸리면은 순차적으로 타고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농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최고 징역이 5년에서 7년으로 높여졌고, 그리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딥페이크 사건으로 연루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사 개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영장이 집행돼서 알게 됩니다. 자, 대개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물은 영상이 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적발되면 그거를 타고 다른 사람을 적발하고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장이 집행되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자, 영장이 집행되면은 갑자기 연락 없이 경찰 4-5명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렌식 절차입니다. 대개 딥페이크물로 입건되는 분들 보면은 영상이나 사진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영상이나 성착취물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그 범죄로 사건이 확대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참여를 안 하거나 경찰한테 언지를 주지 않으면 경찰은 이걸 계속해서 다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은 형량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될 때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 피해자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의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내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나는 영상을 받기만 했어요. 어디다 반포 배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이 좀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제작까지 넣게 되면은 형량 자체가 엄청 올라가겠죠. 이건 형량 자체가 올라가고 매우 형량이 세지기 때문에 이런 건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정을 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개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물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당연히 미성년자겠죠. 그러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폭법보다는 형량이 더 높습니다. 자, 미성년자인데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물을 자진해서 삭제하거나 핸드폰이나 하드 같은 걸 파쇄한다든지, 그리고 돌아다니는 영상물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이게 가정보호,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1개월 정도의 보호처분이나 6개월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쉽진 않아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일반 형사 절차보다는 가벼운 걸로 끝날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나 성년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 제작을 했는데 아니면 그 받은 영상이 거기에 나온 분이 미성년자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성년으로밖에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피해자나 딥페이크 대상자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게시된 사진을 가지고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자, 이 게시물 봤을 때, 피드를 봤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뭐 화장의 정도라든지, 뭐 발육 상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성년인 걸 성년이라고 밖에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하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유의 범죄에서는 합의죠. 그래서 경찰에서 경찰관한테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절차 정도는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선고 전날까지도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형사 공탁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봤을 때 형사 공탁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감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공탁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텔레그램 방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방에서 빠져나오시고, 영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빨리 삭제하십시오. 이게 지금 한 명이 걸리면은 순차적으로 타고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형량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물로 입건이 됐을 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